안녕하십니까. 보행훈련 8번째 강의 잔존 감각의 활용 부분입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김호연입니다. 학습 목표 알아보겠습니다. 잔존 감각의 유형을 알아보고 잔존 감각을 활용하여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잔존 감각을 활용하여 교차로에서 비어링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보행훈련에 활용하는 잔존 감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행훈련 초기에는 주로 촉각 단서, 즉 지팡이나 손에 의해서 느껴지는 이런 랜드마크를 삼아 방향정의를 유지하게 되지만 점차 잔존 시각, 촉각, 청각, 후각, 안면 피부 감각 등 다양한 환경의 개념 등을 파악해서 지각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알고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 활용하게 됩니다. 그럼 잔존 감각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입니다. 두 번째는 지면, 교통의 흐름, 공기의 흐름, 안면 감각, 잔존 시각 이렇게 각각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태양입니다. 이제 햇빛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햇빛을 방향정의 단서로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요. 그 교육선이 지금 하루 중 그리고 1년 중 어느 때인지를 알고 햇빛이 어디에서 어떻게 뜨고 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는 태양은 정동이나 정서가 아니라 약간 남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치우쳐 움직인 다음 약간 남서쪽으로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태양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겠죠.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구름이 끼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면 부분입니다. 지면 부분은 이렇게 지팡이를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발바닥이나 신발을 통해서도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런 다양한 변화, 그리고 점자 블록, 그리고 또 이렇게 경사면도 하나의 그 지면에서 주는 좋은 정보로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 흐름인데요. 교통 흐름은 보행 단서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도로와 작은 도로, 그러니까 주도로, 부도로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큰 도로와 작은 도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의 흐름의 양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2차선 도로가 있겠고 아니면 4차선, 8차선 도로가 있겠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차의 위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큰 도로와 이런 그 도로의 이 형태를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형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형태에서는 T형 교차로라든지 로타리형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겠고 유턴이 가능한 이런 교차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비어링을 한번 이런 교통 흐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한번 알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미리 알고 접근할 때에는 문제 해결력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차로를 횡단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횡단을 하게 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옳은 방식이겠죠. 바르게 횡단하기. 두 번째는 교차로 바깥 방향으로 비어링하여 인도에 도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로 바깥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 쪽으로 그래도 이제 비어링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차로 안쪽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교차가 되는 차선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이런 그곳으로 진입하는 것이라서 차들이 동서남북 모두에서 진입하게 되므로 가장 위험한 횡단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횡단은요, 이렇게 바르게 횡단한 그런 경우의 그림이고요. 두 번째 횡단은 교차로의 바깥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인도 쪽으로 이렇게 횡단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교차로의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차선이 많은 쪽이겠죠. 이런 차선이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는 이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런 세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그 도로 횡단에서 걸리는 시간이 많을 경우가 되겠는데요. 지금 첫 번째 그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A에서 B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A에서 교차로를 완전히 이렇게 사선으로 건너서 다른 이런 사선에 있는 그런 코너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이런 그 수평도로하고 맞닥뜨리는 이런 인도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수직도로랑 맞닥뜨린 인도 부분, 두 번째 그림이 되겠죠. 이런 두 번째 그림 정도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튼 가다가 무슨 오토바이라든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본인의 몸이 완전히 한 90도 각도로 꺾어져 버린 이런 상황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A에서 B로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정반대의 그런 교차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고, 그다음 네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가면서도 오히려 이렇게 본인이 왔던 쪽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그런 방향으로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선 비어링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먼저 인식이 중요하게 되겠죠. 첫 번째는 도로 횡단에 걸린 시간이 평소보다 좀 길었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횡단 후에 인도의 연석을 확인했을 때 본인과 그 연석의 각도가 대각선으로 비껴나 있거나 아니면 아무튼 다른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위에 지팡이를 확인했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확인했을 때 콘크리트가 아니라 가로수나 펜스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비어링 했다고 인식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인식을 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비어링을 했다고 인식을 했었을 때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통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태양이라든지 바람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그런 쪽에 이제 만약에 왼쪽에 태양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갑자기 오른쪽에서 태양이 느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아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비어링한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선 그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와 어느 쪽에 있었는지를 우선 기억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주도로와 부도로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포함해서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인도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인도 쪽으로 빠르게 방향을 틀어서 다른 그런 때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때도 그 지팡이를 양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펜스나 이렇게 그 인도 전에 이런 다른 연석을 발견했다라고 할 경우라고 한다면 3점 촉탁법을 이용을 해서 길모퉁이, 교차 지점, 즉 의도했던 모퉁이의 그 인도 부분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모퉁이에 거의 다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으실 경우가 펜스가 멈춰버리거나 연석이 낮아진 경우일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그 삼적촉탁법에서 이렇게 그 컨스턴트 컨택 말 그대로 지면 접촉 유지법으로 바꾸시면 점자 블록을 찾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속적으로 일단은 몸을 방향을 틀었다라고 해서 이제 인도 쪽으로 넘어간 이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인도 지변을 지팡이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확인할 때 이런 방법은 지팡이를 활용해서 도로를 십자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한 번 이렇게 그어서 도로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행에 사용할 수 있는 단서의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 상황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단서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공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기 흐름과 같은 단서는요. 큰 도로보다는 주거지가 밀집된 골목길이라든지 건물이 많은 대학 캠퍼스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의 흐름이라는 것이 바람과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인데요. 가령 걷다가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면 갑자기 왼쪽에서 찬바람이 이렇게
이렇게 불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다른 골목이 있음을 알게 되는 이런 좋은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안면 감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면 감각이란 안면으로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나 온도의 차이 등을 의미하는데요. 태양이나 공기의 흐름도 일종의 안면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마트의 어떤 통로를 지날 때요. 야채칸이라든지 이런 음료수나 유제품이 있는 그런 진열대를 지나가는 경우에 아시겠지만 얼굴에 냉기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 환기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공기 중에 있는 그런 공기 온도보다는 높은 공기 온도가 높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에어컨의 그 외부 장치, 그 실외기라고 하죠. 실외기를 통해서도 아마 그 온도가 높은 온도의 기온차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안면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행지도사는 이러한 지점을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지도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보행 중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개념은 이 도로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이런 환경물 중에는 가로수도 있겠고요. 전신주, 우체통,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철 환기구, 전기 배선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장애물을 피해갈 때 방향을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와 전신주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인도 쪽에 위치하기보다는 차도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걷다가 인도 쪽으로 몸을 틀어야 될까요? 차도 쪽으로 몸을 틀어야 될까요? 금방 제가 차도 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도 쪽으로 몸을 틀어서 잠깐 걷다가 다시 왔던 이런 방향을 유지해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교통의 흐름을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교통의 흐름으로 다시 자기 몸을 이렇게 평행으로 맞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잔존 시각의 활용입니다. 사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있지만 잔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행에 있어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이런 전맹인 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동안에 이제 이론 공부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시각장애인들 분 중에는 잔존 시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렇게 거의 80% 이상으로 전맹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존 시력을 잘 활용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광각이라든지 실루엣 정도 볼 수 있는 잔존 시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보행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잔존 그 시력에 대해서 시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글을 잘 읽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못 걸을 수가 있느냐, 아니면 반면에 저렇게 잘 걷는데 어떻게 글을 잘 못 읽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거리 시력이나 원거리 시력에 따라서 잔존 시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보행지도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아있는 잔존 시각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계단이 전부 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계단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계단 끝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을 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조명이 어두워서 오히려 이렇게 잔존 시각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충분한 조명을 이렇게 밝힐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잔존 시각 중에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시각을 활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눈부심이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부심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햇빛을 그대로 맞닥뜨려서 생기는 그런 눈부심도 있겠지만 바닥을 쳐서 그러니까 바닥이 예를 들면 대리석 바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것 때문에 바닥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러그 같은 거를 깔아서 눈부심의 바닥의 정도를 낮춰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러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러그는 이렇게 그 잔존 시격을 잘 활용을 할 때도 굉장히 사용할 수 있지만 가령 이렇게 보행에서의 좋은 단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복도형 아파트의 뭐 가운데에 위치하는 이런 그런 데다라고 한다면 그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한참을 가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쉽게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집 앞에는 이렇게 특별한 이런 느낌이 나는 러그를 깔아준다든지 이렇게 뭐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고무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깔아서 자신의 위치를 좀 더 명확하게 빠르게 알도록 하는 것도 보행지도사가 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향 정의를 위해서 잔존 감각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 내에서 그 잔존 감각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해야지만이 자신의 현재 위치,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잔존 감각을 통해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데도 매우 중요하지만 잔존 감각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혹시나 했을 비어링의 상황에서도 현재 위치를 회복하고 공간을 갱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렇게 잘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재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햇빛이라든지 공기의 흐름, 차도에서 느껴지는 교통의 흐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아있는 잔존 시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의 요건을 갖춰주는 것도 보행지도사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